안녕하십니까. 이번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선출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7대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한 4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도의회에 재입성을 하면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쉬움도 좀 있어서 이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권자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자정위원회에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회가 많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셨습니다.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안전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경기도의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책임감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8대에 의해서 유일하게 몸을 담지 않았던 의원으로서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서 정당을 초월해서 공정한 잣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도가 참 다사다난한 시기에 이렇게 중책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책임감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의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지난 8대 의회에서 청렴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먼저 해보고요.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스스로 특권을 제한하는 행동강령 조례를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하였고 이런 청렴한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연찬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원의 활동을 전개하면 우리 청렴한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정 노력도 강화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이렇게 조금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중점 추진 사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민선 6기 도지사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의 조직 개편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평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고요.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낙후된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문제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 문제도 균형 발전 문제도 굉장히 또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재정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고령 모두 연금이라든지 또 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복지 예산은 그와 반대로는 또 증가하는 추세여서 재정 상황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재평가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면 재정 낭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 둔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마크 전문 판매장이라든가
문화융합형 청년 창작소, 또 따봉마을 전문 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토대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고 그 밖에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배분, 비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구가 화성시십니다. 이 화성시에서 꼭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화장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도내 화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 서남부권 10개 지자체에서 이제 공동으로 한 450만 명 정도의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장사 시설을 우리 화성시에 이렇게 건립을 하기 위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농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자연 친화적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우리 화성 간척지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척지의 그 팜랜드를 조속히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이 전쟁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 유명했던 매향리 훈이 사격장, 미군 반환 공여지 부지에 평화생태공원을 차질 없이 또 조성을 하는 것과 또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는 우리 주민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국지도 82호선을 조기에 좀 확포장하는 것을 역점 사업으로 두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동탄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화성시청을 경유하는 과정의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외통길이라서 시청까지 이동하는 민원인들의 거리가 약 1시간 반가량씩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래서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가 약 1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SOC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또한 조기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렴에 관계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한편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의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